네, 안녕하세요. 북한이 10시간 만에 탄도미사일을 2발이나 쐈죠. 네, 17일 오후 10시 38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쐈고 18일 오전 8시 24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혹은 ICBM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보더라고요. 거리 자체는 이제 부산 쪽 부근까지 한 600km 가까이 왔는데, 이거 보도에는 미국 핵잠을 노리고 쐈다니, 미국 핵잠 지금 부산에 방문해 있는 걸 노리고 어떻게 쏩니까? 그냥 아무튼 그 동해에 얼씬거리는 건 우리가 조질 수 있다, 이러는 표현이죠. 그 표현이지 핵잠을 노리고 쐈다 이러면은 너무 말이 좀 그런데, SBS가 좀 마탱이가 가 있어요. 괜히 국민들 겁주기도 하고 또 좌빨스럽기도 하고. 좌빨들이 일단 국민들 겁주기를 좋아하죠. 이러니까 윤석열이 글로벌 군사지정학 게임을 잘못 풀고 있다, 이게 이제 좌빨들이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SBS가 왜 그렇게 망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이제 MBC급으로 이렇게 타락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이제 사실은 배경이 중국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사실은 그 오너가 중국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10시간에 2발이나 쐈다라는 것은 북한의 발작일 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왜 이렇게 발작하는가, 우리 진핑 아저씨가 왜 이러나,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좀 여쭙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번에 이제 무엇보다도 좀 주목할 만한 게, 사흘 전에 이미 조만간에 북한이 ICBM급, 중거리든 장거리든 ICBM급을 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2월 15일 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이 북한이 이달 안에 ICBM 발사할 듯 그런 말을 했고요. 이제 기자가 이 정보를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미국과 협조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묵묵부답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두 번째 핵협의그룹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이 조만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지금 12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간의 공유한 정보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마지막으로 ICBM 화성 18형을 발사한 건 지난 7월입니다. 당시 최고 고도 6,000km로 1,000km를 날았습니다. 김 차장은 ICBM 기술을 활용한 북한 탄도미사일은 한미 간 확장 억제 차원에서 검토할 대상이라며 이번 미국과의 협의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급의 미사일들은 지금 현재로 보면은 한 3일 전에 아는 거예요. 얘들 할 것 같은데, 아는 겁니다. 정찰 능력이 그 정도 있는 거죠. 이제 한미일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얘들이 왜 이렇게 발악을 하는 거야? 우선 첫째는 내년부터 한미연합군이 핵무기 사용 작전 훈련을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미국의 입장은 북의 핵 공격이 있을 때 미국이 그때 기분에 따라서 결정한다. 핵무기 쓸지 안 쓸지.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 4월에 워싱턴 회의에서 북의 핵 공격이 있으면 혹은 핵 공격의 확실한 징후가 있으면도 포함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북의 핵 공격이 있거나 그것에 임박하면 당연히 핵무기를 사용한다. 그래서 한미 동맹이 한미 핵동맹이 됐죠. 지난 4월 워싱턴 회의에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방금 김태효 실장이 이제 워싱턴에서 참여한 한미 핵협의그룹 NCG의 2차 회의거든요. 이게 여기서 내년 을지 프리덤 가이드, 내년 한미연합훈련부터 핵무기 사용 작전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핵무기로 때리고 그 다음에 군대 밀고 올라가서 북한을 접수평정하는 그런 작전을 포함한다. 을지 프리덤이.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미 핵 핫라인 위성통화 휴대장비가 지급됐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파워온하고 바로 부르면은 이제 미국의 바이든이 받고 이러이러하니까 핵 씁시다. 이런 혹은 핵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서로 간에 협의할 수 있는 핵 핫라인 전화가
지급이 됐는데 아마 이게 미국이 이렇게 1대1로 1대1 상태에서 이렇게 핫라인 외국과 같이 협의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미국이 알아서 핵 보복을 해주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미가 처음부터 같이 생각하고 연습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바뀐다. 정부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 2차 회의 결과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당장 내년 8월 한미 연합훈련 때 핵작전 시나리오를 처음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핵 전략 지침서 가이드라인부터 만들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또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내년 중에 완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엔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 방식, 핵 위기 시 협의 체계, 양국 정상 간 실시간 통신 채널 등이 모두 들어갑니다. 특히 핵 위기 시 두 나라 정상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통화할 수 있는 핵 전용 휴대 장비가 이미 양국 대통령에게 전달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핵동맹으로 확실히 가고 있는 거죠. 핵동맹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북을 이제 또 중국을 이제 개발락을 하게 만드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번 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아니라 그랬는데 이번 주 말이면 벌써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 크리스마스 직전에 한미일 MD 실시간 연동이 시작됩니다. 엊그저께 이제 미 국방부 고위 관료가 지난 금요일인가 목요일쯤에 한국 시간으로 며칠 후에 이 한미일 MD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연동이 시작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에 보내는 엄청난 크리스마스 선물이죠. 네, 엄청난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독립적 국산 MD 체제,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 미국과 독립된 국산 MD 체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서방에서 미국 제외하면 세계에 유일합니다. 한국이. 또 이게 세계에 유일하니까 또 당연히 이러한 독립적 국산 MD 체제를 미국 자산과 연동하는 것도 세계 유일하겠죠. 참고로 일본은 미국 MD의 한 부분입니다. 일본은 이제 MD가 해상 이지스와 해상 이지스 자체가 해상 MD니까 그다음에 해상 이지스를 육상으로 옮겨놓은 이지스 어쇼 육상 MD로 옮겨놓은 거 그리고 패트리어트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MD 체제는 보시다시피 이지스 이거 미국 럭히드 마틴 거죠. 또 육상 이지스 어쇼 럭히드 마틴 거고요. 패트리어트도 미국 거죠. 그래서 이게 전부 미제 체제고요. 미국과 같이 운영합니다. 일본 MD는. 여기서 일단 좀 들어보시고 또 말씀해 주겠습니다. 3년 내에 한미일 간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시스템이 완성 단계에 와 있고 언제 완성되었다라고 발표는 곧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발표가 될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도 올해 안에 정보 공유 체계가 가동될 예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김 차장은 미국 핵 전략 자산으로 한국을 방어하는 이른바 확장 억제를 한미 간의 정보 교환과 기획, 집행을 함께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자는 논의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런 면에서 이제 이 미사일 정보 공유가 특히 이게 이제 발작 버튼을 누른 건데요.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한미일 미사일 정보 공유는 북중로 선제 타격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12월 14일 날. 그 하루 전에 신원식 국방장관은 연내에 한미일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체제가 가동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2월 3일 날. 이때 이제 허브는 하와이, 미 우주군 하와이 기지고요. 예, 이게 2022년 말에 미 우주군이 미국의 연속 영토라 그러면 이제 컨티규어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 그래가지고 알래스카도 안 들어가요. 미국 원래 덩어리,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저 뉴욕까지 이르는 원래 덩어리. 그거 바깥으로 미 우주군의 규모가 있는 기지가 설치된 게 하와이가 최초입니다. 작년 말에. 근데 이 하와이 기지를 왜 설치했냐? 중국을 겨냥해서. 보다 정확하게는 한미일
연합 MD를 위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한국에 미 우주군 요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작년 말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드디어는 한미일 MD가 이렇게 지금 통합된 겁니다. 그런데 일본 MD는 미국 MD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미 MD가 통합된 겁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예, 맨 아래에 있는 기사에 보면 북미사일 경보용 적외선 위성 정보 한일과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 중. 주한미군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적외선 위성 정보다. 적외선 위성 정보다. 물론 이게 뭐 우리 위성, 우리의 요번에 올라간 EOIR 위성일 수도 있고, 일본의 적외선 EOIR 위성이 일본이 6대가 떠 있거든요. 그 6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미국 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한미군이 얘기하는 거는 특히 이거를 SBIRS라 그럽니다. 위성 기반 적외선 감시 체제, 우주 기반 적외선 감시 체제, Space Based Infrared System. 그래서 R이 또 빼먹었네요. SBIR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탄도미사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를 한미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라는 건 이건 어마무시한 의미가 있죠. 여기서 잠시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미국의 R을 제가 빼먹었습니다. 위성 기반 Space Based Infrared System, SBIRS. 이거는 어떤 거냐. 전 세계 탄도미사일 발사를 즉각 감지하죠. 예, 적외선이니까 이 탄도미사일의 그 불꽃, 그 온도를 바로 감지하는 거예요. 목표는 뭐냐면은 아마 이게 구름이 껴도 대충 감지할 겁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워낙 민감해서, 또 탄도미사일 구름이라는 거는 10km 미만에서만 끼니까 구름 낀 날도 10.1km, 11km부터는 뭐 바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북한 미사일은 북한 상공에서 요격할 수가 있고 중국 미사일은 서해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게 되면. 이 요격 미사일이 사거리가 되고 빠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반도이고 중심이 짧다는 게 요격 지능과 요격 기능이 높아지니까 오히려 유리한 점이 있어요. 불리하지 않더라고요. 반도니까 앞에 해상 이지스가 전진 배치될 수 있잖아요. 반도니까. 그 다음에 중심이 짧으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미사일을 그러니까 낮게 날려야 되는데, 이 상대방이 낮게 날릴 수 있다면 우리도 낮게 날릴 수 있거든. 서로 짭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타격가할 수 있으면 우리도 타격가하니까 뭐 피차마차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방패 좋은 놈이 이기는 거야. 만약에 공격력이 같다 그러면. 그러니까 중국 미사일은 서해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SBIRS는 이제 그 전에 물려받은 DSP 위성이라고 있습니다. 그 구형 위성을 9개 물려받았죠. 예. 그리고 신형 위성을 10개 만들었고, 그래서 19개의 적외선 위성이 36,000km 상공쯤 되죠. 예. 그 지구 정지 궤도를 여기저기 여기서 딱 해갖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잠깐만 이렇게 돌아가나? 지구가? 예. 예, 이렇게 돌아가죠. 지구가. 예.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구 정지 궤도니까 어디서 쏘고 있나 보는 거죠. 그러니까 16개니까 만약에 균등 분할을 했으면 하나가 한 20도, 각도 20도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플러스 이 하일리 엘립틱 오빗이라 그래가지고 저 아주 그냥 홀쭉한 타원으로 저렇게 3개가 돌아가면서 저게 아마 통신이나 뭐 이런 거를 하거나 뭐 특별히 더 살펴봐야 될 것을 살펴보거나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가 태양 정지궤도로 하나 돌아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3개 위성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향후에는 저궤도 마이크로 위성 군집체가 아마 보완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수십 개 수백 개 같이 떠서. 그래서 중국이 아무리 위성을 격추를 시켜도 위성 격추 비용보다 위성 비용이 더 쌀 정도의 마이크로 위성으로 보완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국방부에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MD 체제가 이게 완전히 독립형 그 완성체를 추구하는데요. 독립적 완성형을 추구하죠. 예, 이게 이제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외 서방 진영에서 이 독립형 완성체를 추구하는 경우가 한국밖에 없어요. 이 이스라엘은 미국의 기술 자본을 사용한 합작품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스템의 일부예요, 사실상. 그래서 최근 올해, 그러니까 2023년에 이스라엘이 두 군데랑 계약했거든요. 하나는 독일과 에로우 그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핀란드하고 아주 소량의 다윗슬링을 계약했습니다, 올해. 그런데 둘 다 미국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절반이 미국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적어도 방어 시스템인데 굉장히 허접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 소형 로켓 방어용이에요. 소형 로켓 방어용인데 우리는 지금 LAMD, 우리의 장사령포 요격 체계는 저희들이 말은 로켓인데 뭐 걔들 그 뭐 다연장인가 방사포라 그러죠, 쟤들 용어로. 방사포가 막 구경이 400mm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로켓인데 이게 탄도미사일 비슷한 성격이 있어요. 짝퉁 이스칸데르. 그러니까 이게 소형 시스템 방어용으로는 얘를 중간에 요격을 해도 그냥 관성에서 계속 날아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언돔을 못 사용합니다. 너무 칭찬할 게 없어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이제 아이언돔의 주요 그 타격 목표가 하마스하고 헤즈볼라거든요. 근데 하마스나 헤즈볼라 둘 다 이제 그 정규군이 아니고 국가 단위가 아니고 그리고 무기 체계가 그렇게 대형화돼 있지를 않아 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유리하죠. 근데 우리는 별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LAMD라고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 체계를 쓰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냐면 중국이든 북한이든 이게 우리가 중심이 굉장히 짧죠. 뭐 서해라 그래봐야 폭이 500km밖에 안 되니까 중국 해안에서 우리 서울이나 이 서부 해안 도시들 이래 버리면 한 뭐 500, 600, 700km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짧은 중심입니다. 이 탄도미사일 쪽에서는. 요새는 또 중심이 짧은 데서는 이 궤도, 그러니까 Suppressed Trajectory Ballistic Missile, 그러니까 STBM이라는 애를 써요. 그러니까 이걸 뭐 옛날 같으면 한 200-300km 고도로 보내야 되는데 한 100km 뭐 100km 이하, 그 다음에 좀 이제 한 600-700km 보내려 그러면 한 150km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짭중심 납작 궤도를 써요, 요새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 종말 단계예요, 그냥. 예. 고고도든 중고도든 저고도든 미국 용어로 치면 다 종말 단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터미널 스테이지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이걸 뭐 미국 애들은 종말이라고 불러도 우리는 그 종말이 아니지. 그게 정점이 뭐 80km, 100km인데 이스칸데르 같은 경우 120km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점이 에퍼지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는 대충 한 150km 이하 고도에서 다 때려잡는다. 그럼 150km 이하면은 그건 다 이제 미국 개념은 다 종말 단계에 해당해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거리가 넓으니까 미국이야 뭐 태평양 건너야 되고 뭐 대서양을 건너야 되니까 150km 정도면 다 들어와서 종말이 돼서야 150km가 되죠. 미국 입장에선. 그래서 우리는 뭐 미국 이름이 종말 단계, 사드가 종말 단계 하이 알티튜드. 예, 그래서 사드거든요. TH예요. 그래서 THA로 나가요. 그래서 이 미국 입장에서는 종말 단계라고 부르더라도 우리는 그 종말 단계가 실제로는 그 종말이 아니라 그게 그 미사일 탄도의 정점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을 이 표는 한번 이렇게 음미해 보실 가치가 있습니다. 예, 예. 저는 이제 대륙간 탄도탄, 중거리 탄도탄, 종말 단계 고고도, 종말 단계 중고도, 그냥 중고도라 그럴게요. 그 다음에 저고도, 그러니까 다섯으로 나눴죠. 그 대륙간 탄도탄은 이제 정점이 1200km, 뭐 1500km 그쯤 돼요, 요새. 이거는 미국의 이제 그라운드 베이스드 인터셉터라 그래가지고, 그라운드 베이스드 발리스틱 인터셉터인가 뭐 그래요. 예. 그래서 그라운드 론치드 발리스틱 인터셉터인가 GBI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게 대륙간 탄도탄 몸체 가지고 만듭니다.
한국은 이런 게 필요가 없죠. 중국이 뭐 어디 돈 내버릴 데가 없지 않으면 대륙간 탄도탄을 한국에 쏠 리가 없죠. 뭐 단거리 중거리가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거리 탄도탄인데, 중거리 탄도탄은 이제 요격 고도가 한 수백 킬로 상에서 요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에로우 같은 거죠. 이스라엘 에로우 같은 게 말하자면 이제 후티나 혹은 이란에서 한 2,000킬로 바깥에서 발사하는 걸 어떻게 요격할 거냐, 그런 거죠. 그래서 독일이 에로우를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독일은 중심이 깊잖아요. 자기 앞에 폴란드 있고 폴란드 앞에 벨라루스가 있잖아요. 물론 벨라루스가 말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쏘면 벨라루스 지나고 폴란드 지나고 독일 오니까 이게 중심이 길다고요. 그러니까 독일은 이스라엘에서 에로우를 수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전함에서는 SM3죠. 이 SM3를 우리가 과연 수입할 필요가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은 까닭이, 이게 원래 중거리 탄도탄 요격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입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게, 전함이 서울 상공으로부터 한 200km 거리에 떨어져 있을 때 뭘로 요격할 거냐 이거지. 전함이, 그러니까 서울 상공으로 날아오는 트래젝토리는 알았는데 그 트래젝토리, 그러니까 그 탄도는 계산이 됐는데 그 전함에서 탄도까지의 거리가 200km쯤 된다. 그러면 SM3급이 되겠죠. 그리고 높이가 뭐 한 90km 나온다. 중간에서 요격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 해상에 있는 전함이 예를 들어서 뭐 허난에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서울로 들어오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백령도 앞쯤에서 뭐 요격을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제주에서 백령도 앞까지 쏴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혹은 군산에서 백령도 앞까지. SM3가 아마 좀 성격이 그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요격 고도도 높고요. SM3가 500km인가 400km까지 요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 필요하고 저렇게 보면 불필요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랜드 베이스트는 아니고요. 특히 서해나 이제 남해 쪽에 배치되는 함정에 이제 이런 걸 하면 좋겠죠. SM3가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종말 단계 고고도죠. 이건 이제 보통 한 100km 안팎. 사드 같으면 뭐 70에서 150km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한 10km까지를 대륙권이라 그래요. 거기는 공기가 이제 뜨거워지면 위로 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그래서 거기서 구름도 생기고 뭐 이제 날씨도 변화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대륙권. 트로포스피어인가 뭐 그렇게 되죠, 영어로는. 그 위가 뭐냐면 이제 성층권이죠. 스트라토스피어. 거기는 항상 맑아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이렇게 여객기 타고만 가도 여객기가 10,000m 가잖아요. 비구름 뚫고 딱 올라가면 쨍쨍하잖아. 10,000m만 돼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층권 시작하는 데라서 10에서 한 50k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50에서 100km가 이게 중간권 메소스피어거든요. 이거는 이제 좀 이제 상당한 이게 이제 그런 데죠. 그리고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대기의 밀도가 꽤 높아요. 그 바깥에도 여전히 대기권입니다. 대기권이 한 10,000km까지도 대기권이에요. 그 바깥에 이제 100km가 넘어 나가면 100km에서 그게 한 700~800km까지 가나? 그거 이제 열권이라 그러죠. 더머스피어. 거기서부터 이제 외기권에 해당한다 그러죠. 그 외기권으로 치죠. 열권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중간권과 외기권에 이제 경계면쯤 될 거예요. 100km면. 그래서 벌써 이제 100km 뭐 이짝저짝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축추력기가 없으면은 정밀하게 못 때려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때릴수록 중간권도 축추력기가 없으면 미사일 방향을 잘 못 잡는다고. 이런 공기가 너무 희박해서 날개 가지고는 미사일 방향 조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옆으로 불꽃을 픽픽픽픽 쏴야 굉장히 비싼 모듈이죠. 그게 이제는 이게 사드고요. 우리는 이게 이제 LSM-2죠. 아직 개발 결정만 됐지 이제 개발 시작은 안 했고요. 개발 결정은 올해 4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 70에서 한 150km, 그러니까 사드랑 같은 급, 사드보다 조금 더 좋게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0에서 70km 여기도 이제 고고도로 봐야 되는데 이게 중간권이거든요. 완전히. 미국 쪽은 여기에 특화된 게 없어요. 우리가 이게 LCM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짭중심에 이렇게 세분해서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짭중심만 잘 막아도 되니까 우린 짭중심을 좀 낮은, 그러니까 좀 고도가 낮은 쪽 50에서 70 쪽에 LCM1 때리고 그 다음에 뭐 한 70에서부터 뭐 6, 70에서 한 150까지 LCM2 때리고 이렇게 둘로 나눈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더 그 특성을 더 잘 맞출 수 있겠죠.